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권가에선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9개월 연속 국내 증시를 등진 외국인 투자가가 돌아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K방산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방산주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와 협력 관계를 회복한 한미반도체가 최근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오히려 계속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2030년 자기 자본이익률 15%, 자기 자본 1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의 밸류업 공시 요구에 김남구 회장이 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오늘 코스피 2,640선을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히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조선과 방산업종이 코스피 강세 속에서 더욱더 상승폭을 키웠던 오늘장이었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저희 방송 공략주들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직전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저스템, 오늘장에서만 8% 넘는 시세 분출했고요. 방산 섹터의 막내 종목으로 공략했었던 비트로셀, 2%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 나올 종목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빨간불로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입니다. 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좀 빠지면서 국내 증시가 오늘 상당히 좀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장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유럽 50% 관세가 일단 7월로 유예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악재 해소죠. 네, 뭐 화끈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불안감을 좀 떨쳐버리는 안도성 반등이 좀 나왔던 하루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의 흐름들 작년과는 확실히 다르죠, 그죠? 물론 그 안에서 주도 업종의 흐름들 또는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방향은 틀리겠지만 방향만 잘 잡는다면 작년처럼 뭘 해도 안 되는 장이 아니라요, 그죠? 방향만 잘 잡고 간다면 종목 장세, 그러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이 이어지는 흐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순환매 파도타기라고 하죠,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매매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 우리가 이 다음 달 곧 있을 대선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 속에 프로젝트가 인원이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관련한 내용들까지 한 번에 오늘 또 이 시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현재 시장, 현주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가 2%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같은 대형 이벤트가 남아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시장 향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화면부터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뭐 길지 않으니까 짧게 가볼게요. 일단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정확히 짚어드렸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미 S&P, 피치
그리고 이제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이전에 이미 S&P랑 이 피치는 내려놨고요. 이제 무디스만 남았는데 무디스도 작년 1년 6개월 전에 이미 경고를 했다가 이번에 내린 거예요. 평준화 3대 신용평가사들의 평준화일 뿐 이게 뭐 큰 악재는 아닙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금방 잊혀졌어요. 생각보다 더 일찍.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하나 넘어갔더니 또다시 얘기가 나왔죠. 유럽의 50% 관세. 중국 지나가니까 또 유럽, 그러니까 트럼프 참 바쁘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총재와 유럽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특유의 방식이죠. 관세 50%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뭐 중국은 뭐 180%뭐 이런 관세들. 그러니까 일단 질러놓고 수습하는 트럼프 특유의 이 방식이 이번에도 진행이 됐다. 근데 요새는 트럼프가 좀 기가 많이 죽었어요. 중국이 버티면서 승기를 가져가는 거 보니까 다들 좀 말을 안 듣죠, 그죠? 트럼프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좀 문제들에 좀 봉착하니까 요새는 좀 빠르게 입장 태도 변화를 주면서 증시에는 조금 우호적인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뭐 놀랍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일단 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이번 주 중요한 것은 일단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물론 오늘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지만 미국 증시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로 지금 현충일 휴장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주 떨어졌었던 악재가 EU 관세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미증시는 뭐 이번 주 뭐 주 초반 수요일까지는 크게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29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렸죠. 실적의 4가지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죠?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았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고요.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지는 게 워스트죠. 그죠? 아주 최악이고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으면 많이 떨어지진 않아.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엔비디아를 가만히 보시면 자, 이 4월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이미 얼마 올라와 있어요? 여기 지금 39% 직전 고점과 별로 차이가 안 날 만큼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엔비디아는 9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 수성하는 입장이지요, 그죠? 1등을 지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이던스 요새 미국은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AI, 우리나라는 약간 좀 장밋빛 전망을 일단 치고 보는 성향이 좀 강해요. 근데 미국은 안 좋을 건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잭슨왕의 또 컨퍼런스 콜에서의 이 이야기들, 그 발언 자체가 AI 자체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런 이 개념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에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50불을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최상의 패는 여기 수성 여기서 일단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기를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가기를 또 그럴 가능성이 저는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월화수 정도는 좀 눈치 보기 관망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은행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금리 인하한다고 뭐 또 관련 뭐 금융주들 뭐 하락하거나 뭐 변동성 키우거나 증시 자체 변동성이 큰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금통위보다는 엔비디아에 좀 집중하고요. 자, 이 중국은 일단 1단락 됐죠, 그죠? 지난 쇼크 수준을 한번 빠졌다가 관세를 이제 딱딱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두면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사이클을 그려드렸 이것만 유럽으로 바꾸면 돼요. 지금 그죠? 유럽과 협상 차질 그러면 증시 조정, 유럽과 관세 전쟁으로 그러다가 유럽과 협상 진전하니까 다시 증시는 상승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유럽도 7월까지는 애초에 상호 관세를 제시했었던 7월까지는 일단 관세 뉴스는 침묵한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엔비디아, 그죠? AI의 이 컨센서스를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또 얘기를 해줄지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은 좀 이러한 관점에서 시황은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 제가 올해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 국내 증시를 보자. 국내 증시가 작년에 글로벌 증시에서 왕따 당했던 이 우리나라 한해 민족이잖아요, 그죠? 한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뭐 원치는 않았지만 조기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조기 대선을 비롯 이 트리거로 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 그 가장 큰 첫 번째 논지는 주식은 뭐예요? 워렌 버핏이 가장 잘한 게 뭡니까? 쌀 때 사서 비싸게 판 거, 그죠? 가장 기본이자 가장 주식의 근간이 되는, 물론 그 중심값에는 실적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 PB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북밸류라고 그러죠, 프라이스, 북밸류, 그러니까 이 청산 가치가 지금 가치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PBR이 1 미만이면 기업이 지금 청산해도 똔똔이 똑같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 자, 요 화면만 잘 보세요. 자, 0.5배 미만, 1 미만. 자, 이렇게 되면 PBR 1 미만, 자산 가치가 청산 가치만도 못한 이러한 상황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23%와 28%, 50% 이상이 지금 기업의 자산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또 특히나 이 5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 주식 시가총액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증시가 막 떨어져요. 지수가 떨어지면 역사상 저점입니다. 뭐를 근거로? PBR 0.8배를 기점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프라이스 북 레이티오, 과연 어떻게 이거를 높일 수 있는지. 자, 주주 환원율을 높여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전체 이 기업 중에 한 14% 정도가 PBR이 3% 이상, 3배 이상이에요. 근데 미국은 전체 PBR이 얼마예요? 4배 이상입니다. 평균치가요. 우리나라 상위 10%, 이게 10% 정도가 안 되는 비율을 미국은 평균값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주주 환원율이 80%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 중국보다 못해요. 왜? 주주 환원율이 중국보다 못하거든요. PBR이 1 수준 간당합니다. 그죠? 전 세계 증시에서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거버넌스나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또는 우리나라도 뭐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 좀 미진하지요. 그죠? 시장만 좀 시끄러웠다가.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아주면, 자, 주주 환원율을 높여주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냥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이번 대선 정책 이러한 부분들과 상당히 일치하고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공약들은 제가 우리 또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자료는 또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선 공약 주요 분야가 있습니다. KAI, 방산, 그리고 경제적 에너지, 신재생, 대체 에너지, 서민 경제의 회복, 뭐 여기에 따른 뭐 지역 화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과 규제 혁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법 개정안도 골자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빅 이벤트라고 그럽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미국 증시가 허니문 랠리를 지속했죠. 테슬라 주가 막 바닥에서 한 7, 80% 막 올라갔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죠? 그래서 자, 이 혹입니다. 이제 그러면 뭐 정책 관련주 뭐 인맥, 혈연, 학연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죠. 그죠? 특이하게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죠? 탄핵으로 인한 이 정권이 바뀔 때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인수위원회가 없어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원래는 서머랠리 여름에 시작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좀 당겨봤습니다. 이제 허니문 프로젝트로 해서 봄, 여름,
겨울 우리가 이렇게 3번 시작을 하는데 본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이미 짧은 시간 안에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보름 만에 수익률 30%. 프로젝트는 뭐 더블 내는 수익이 아니고요. 한 1, 2주 코스로 해서 딱 30%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종목 한 5개 정도 딱 구성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실제 계좌를 매매하듯이 여러분들 진행을 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30%로 초과 달성 성공 마감했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증시가 한번 폭락을 했었죠. 그죠? 관세 리스크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5일 동안 일주일 만에 7%가 빠졌었어요. 7%.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시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뭐 빠르게 급락하고 있지만 자, 우리는 투매 금지합니다. 투매 금지합니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시황부터 여러분들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 관리, 우리는 종목 난사하는 거 있죠. 그죠? 뭐 하루에 2-3 종목, 3-4 종목, 하루에 3개만 사면 일주일이면 15개이고요. 한 달이면 60개이고요. 1년이면 7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꼭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이 나면 하루에 10개라도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매 횟수와 수익률은 뭐 수시로 뭐 또 일부분 기여하겠지만 비례보다는 저는 반비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는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로직 몇 개 설정해 놓고 거기서 종목 탁 튀어나오면 이거 매수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막 4-5개씩 그런 거. 그게 맞나요? 그게 맞으면요. 그렇죠? 워렌 버핏 스카우트에 갔겠죠. 그죠? 그런 것보다 제가 철저하게 종목 관리를 진행을 해 드리고요. 자, 이러한 수익 인증 여러분들 눈에 제가 항상 이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QR 찍고 들어오시면 우리 같이 소통하고 제가 정보 드리는 방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따가 또 수익률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방송에서 얘기하고 또 이 오픈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받고 하는 수익률들만 여러분들 믿으시란 말입니다. 수백 프로, 뭐 수천 프로 허황된 거 믿지 마시고 또는 작년에 뭐 조선주 하나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막 여기 갖고 와갖고 막 300% 올랐죠, 400% 올랐죠. 일주일 단위로 종목 바꿔드리잖아요. 그러면 몇백 프로 그게 무슨 방송에도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과거는 과거고 그럼 다음 주는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 발표도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실적은요. 그래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젝트가 조기 마감이 이미 지난주에 딱 시작했는데 빨리 마감이 됐고 요새 시장 분위기도 좋아서 그런지 빨리 마감이 됐고 오늘 딱 5분 정도만 더 신청 받아서 내일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이었고 오늘 실질적으로 종목은 신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는 늦었지만 여러분들 5명만 빨리 들어오셔서 프로젝트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들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직전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히든 종목들 둘 다 너무 잘 갔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어떻게 포착하시는 건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우리 허니몰랄리 프로젝트 기간에는 위너 11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않죠. 네. 위너 11이 약간 스피노프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딱 2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략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는 매매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는 기업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 5월 15일 시점에서 그러면 주가는 어떤 거는 좋게 나오는데 빠지고 안 좋게 나오는 거 오르기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세론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4가지로 분류를 해드렸죠. 그죠? 베스트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아요. 굿은 기대도 안 했는데 좋아요. 배드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가장 워스트는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그럼 주가 작살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2 종목을 갖고 왔어요. 자, 이 기업 뭐죠? 이 HBM 관련해서 2, 4분기에도 매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 같다. 작년에 적자를 냈지만 올해 1분기에 18억이죠. 그죠?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매분기 호실적이 2분기 이후에도 매분기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광 역시 업무를 추진 중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저스템이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이제 이 양봉 밀집 5일선 패턴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지난주 화면이거든요. 말씀드렸고요. 자, 결과치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자, 빵!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시점이 바로 월요일이 여기였죠. 그죠? 그리고 한번 흔들더니 도도도도도 올라가면서 19% 5일, 5거래일 만에. 그죠? 오늘도 직전 고점을 10,000원대를 돌파하는 강세. 끝났을까요? 아니요. 더 갑니다. 그죠? 제가 이 종목 실적을 보면서 이거 제2의 마이크로 컨텍설 같은데요. 마이크로 컨텍설도 점상 이후에 고점에서 우리 매도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호실적, 특히나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똘똘한 애들 계속 건드려줄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스템 좋은 수익 기록해줬고요. 지난주에 20개 했나요? 2개밖에 안 했어요. 위너11은 잠깐 쉽니다. 프로젝트 기간에는. 자, 저스템 말고 뭐 했었죠? 자, 저스템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작년에 적자 전환했는데 그죠? 기대할 게 없었는데 갑자기 영업이익 찍어주면서 2, 4분기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기대도 안 했는데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케이스는 뭘까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던 케이스. 자, 영업이익 계속 증가합니다. 170억, 280억, 370억, 500억 쭉쭉쭉 실적이 증가해 주는데 이번 2분기, 1분기 실적 또 49%나 성장한 151억, 영업이익률도 오르는 27% 영업이익률을 기조했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49% 상회한 실적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용의 꼬리를 사야 될까요? 뱀의 머리를 사야 될까요? 어떤 얘기냐면 방산주에서 조선주에서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종목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안 좋은 게 2차 전지에서 실적 되게 좋은 거 사야 될까요? 네, 2차 전지에서 되게 실적 좋을 게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극한의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2차 전지니까요. 주가 안 가요. 신규 상장주가 지금 2차 전지주가 상장을 하면 주가가 더블 칠까요? 못 칩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가 조선주가 상장해봐요. 그냥 따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팡. 그죠? 주도주냐, 소외주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실적도 볼 때도 보너스,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던 보너스 요인은 바로 이런 거. 어팡. 1%, 2% 올라갈 게 어팡이 맞아주면 4%가 올라갑니다. 5% 올라갈 게 어팡이 맞아주면 10%가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거는 기폭제 역할을 하죠. 어팡은. 그죠? 그래서 이 실적이 트리거 역할을 해준다면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는 어팡 맞아 딱 손뼉이 맞으면 주가는 폭등한다. 그죠? 비추로셀 같은 경우도 이 군용 전지 그리고 고원 전지, 시추, 석탄, 석유 이쪽에 또 원전까지 환장한 그러니까 환경은 별로 신경 안 써요. 트럼프는 그죠? 이런 실제적 사고에 맞다. 지난주에 비추로셀 자, 세 번째 시도인데요. 하나, 둘, 세 번째 고점 트라이 27,000원 과연 될까요? 박스권 아닌가요? 매도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돌파합니다. 업한과 실적이 맞아졌잖아요. 뭐 들어올 게 뭐 있어요? 자, 주가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 네. 시원하게 돌파해줬습니다. 쫙 뚫어주면서 5일선 타고 가면서 주가 11%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끝일까요? 아까 저스템도 끝이 아니라 그랬죠. 끝 아닙니다. 끝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비추로셀 우리 프로젝트가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는 모집 기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일은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위너 11 하겠죠, 그죠? 이번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주가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이 저는 월요일만 나오니까요. QR 코드 찍고 오셔서 5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5년 뒤에 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꼭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이미 매매는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비추로셀 지난주는 모집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초가에 바다다다다닥 오늘 월요일에 시작하면서 종목들 다 드렸어요. 29,000원에 이미 매수 비추로셀 보이시죠? 29,000, 29,400원에서 매수 진행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청담 글로벌도 허님 프로젝트 매수란 6,050원 여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보세요. 청담 글로벌은 오늘 제가 종목 공개했으니까 프로젝트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죠? 이런 걸로 시작을 한다고 이미 공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목 4개 드렸거든요. 일단 시작하는 관점에서 이 두 종목이 이 종목도 보합에 샀어요. 아침에 보합에
시초가 그냥 잡았는데 주가가 종가 기준에서 뭐 3% 일단 올랐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두 번째 종목도 종가 기준에서 시초가에 매매해서 한 똑같이 한 3%, 4%. 기분 좋죠, 그죠? 전 종목 다 올랐으니까. 배추로스에 올랐고 이 종목이 왜 이거 뭐예요? 오늘 프로젝트에서 한 거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네, 히든 종목이니까 이따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통해서 골라주셨던 두 가지 히든주 모두 다 시장에서 두 자릿수 시세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공략의 기준이 실적인 건데 이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관련한 강의 오늘도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종목들을 케이스별로 한 세 종목씩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난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맨날 차트에 목 매지 마시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가장 실적이 차트를 만듭니까? 차트가 실적을 만듭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다. 아까 우리 비츠로셀 같은 유형이죠. 신고가 랠리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갈 겁니다. 프로젝트는 오늘 샀다니까요. 내일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또 사셔도 됩니다. 대신 QR 찍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자는 거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다. LIG 넥슨. 자, 속도를 보는 거예요. 970억, 1,700억, 1,800억, 2,200억. 자, 속도감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죠. 근데 작년도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3% 정도였습니다. 그죠? 1,800억에서 2023년 대비 2024년 대. 그러면 2025년에는요. 영업이익 증가율 23%면 주가는 올라가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네. 이거는 주가가 안 갑니다. 그러면 빠지진 않겠지만 더 좋아야 돼요. 40%, 50%, 60% 나와야 주가가 더 좋은 겁니다. 자, 좋을 줄은 알아요. 증가를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만약에 20%다. 20%면 그래도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가 작살납니다. 왜요?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와 방향입니다. 그죠? 추세가 가속도가 붙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추세가 꺾이면 주가는 작살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 엑스원 보세요.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69%, 70% 증가했다. 역대급이죠. 영업이익 증가한 폭만 보자면 그죠. 좋을 줄 알았는데 우와 너무 좋네. 주가가 바로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하죠. 자, 지난주에 찍었던 화면이고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그죠? 속도 있게 속도감은 한번 실적 발표 때 보여주고 이제 추세를 가지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좋을 줄 알았는데 주가 빠질 일이 없잖아요. 보여줬잖아요. 퍼포먼스를. 그죠? 자, 두 번째. 기대도 안 했는데 좋았다.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던 노바렉스. 기대를 안 합니다. 300억 내고 250억 내고 250억 내고 230억 내고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냥 뭐 건기식 만드는 회사니까 영양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냥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회사구나. 그냥 안전빵 주식이구나. 주가는 안전빵 주식은 안 가요. 왜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거든요. 안전빵 하려면 채권하든가 은행 예금 넣어야죠. 그죠?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주식에 와서 안전한 거 찾는 거예요. 시장을 잘못 온 겁니다. 스시집 가서 스시집 가고 떡볶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 이렇게 안정성, 야 이거 안전한 종목인데 그냥 안전하구나. 배당이나 받을까? 뭐 배당주는 안전하니까요. 그죠? 뭐 상법 개정되면 배당주도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 얘기고요. 근데 영업이익 보니까 138% 급증했어요. 뭐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펄짝 뛰어 올라가면 주가는 뜨거 하면서 올라갑니다. 쫙 붙이면서 올라가죠. 그죠? 주가가 실적 발표 날도 거의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빠질 기미를 안 보여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주. 이렇게 바닥에서 10,000원짜리가 거의 50% 60% 갔으면 좀 쉬지 않을까요? 안 쉽니다. 오늘도 신고가 같습니다. 그죠? 속도감 한번 보여주고 이제 추세로 밀어붙이죠. 그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자, 2차 전지 미치겠죠. 그죠? LNF. 안 좋아요. LNF. 아시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자, 영업 손실 1조 4천억 기록해서 계속 적자 계속 나요. 뭐야. 작년에도 5천억, 6천억 적자났는데 1분기에도 또 1,400억 적자냈어? 계속 안 좋구나. 그래, 안 좋을 줄 알았지. 주가는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좋을 때 안 좋았으니 주가는 악재 해소인가요? 아니요. 계속 빠져요. 뭐 급락은 아닌데 그냥 주르르르르르르 밀려버리죠. 그죠? 2차 전지 아침에 반등 줄 때 들어가지 마세요. 늑대가 나타났답니다. 또 속아? 계속 속여요. 이렇게 반등 주는 척하면서 계속 뺍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죠? 자, 근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아요. 자, 워스트입니다. SPC 삼립 뭐 해서 아시다시피 삼립식품이잖아요. 그죠? 파리바게뜨 그죠? 실적이 좋을 줄 알았어요. 실적이 좋을 줄 알았으니까 주가가 이미 올라가죠. 막 더더더더더 올라가면서 막 기대감 반영되고 뉴스 리포트 나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딱 1분기 실적 까보니까 뭐야? 감소했네. 160억으로. 그죠? 그래도 600억, 800억, 900억, 950억, 40억씩, 50억씩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던 게 갑자기 백스텝을 밟은 거예요. 보폭은 크지 않지만 백스텝을 밟는 순간 주가는 놀랍니다. 뭐야? 땅 깨져버리죠. 그죠? 그러면 에이 그래도 영업이익 감소가 조금밖에 안 났으니까 주가도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과연 그럴까요? 이번 주 주가 흐름입니다. 이제는 거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계속 살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실적 기반의 바탕에서 이런 네 가지 케이스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우리 종목들은 물론 차트도 중요하지만 차트는 거들뿐 슛은 실적이 쏘는 겁니다. 실적에 기반해서 또 좋은 종목들 오늘도 두 종목 소개시켜드리고요. 내일 프로젝트에서 바로 매매 진행할 거니까 오늘도 종목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히든주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힌트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실적을 기준으로 종목들 선별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던 종목입니다. 이 선박용 조명 관련주인 이 종목,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CXL 관련주입니다. 실적이 좋을 줄 예상을 했던 종목이고 역시나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인데 26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세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럼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합쳐서 수익률이 한 30% 나왔잖아요. 네. 두 개가요. 딱 두 개 갖고 왔는데 이번 주도 또 그 이상의 놀라운 또 적중률을 보여드릴 거고 또 이 우리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는 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프로젝트에서만 공개를 할 거고요.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5분만 더 모실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케이스. 자, 지난주에 비치로셀 같은 케이스죠. 곧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것 같은 구간입니다. 자, 일단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를 일단 살펴볼게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더니 자, 영업이익 300%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2024년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합니다. 좋죠. 좋을 줄 알겠죠, 이제. 그죠?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합니다. 슬슬 올라오면서 기대감을 반영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번 실적을 딱 보니까요. 영업이익 57억 원 내줬습니다. 와, 1년에요. 30억 벌기도 하고 90억 적자 내기도 하고 73억 벌기도 하던 회사가 1분기에만 57억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작년 1분기 대비 YOY 기준 140% 증가율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이 퀀텀 점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단발성, 일회성이 아니구나. 이거는 연속성이 있구나. 확인, 입증을 검증을 시켜주는 실적이죠. 그죠? 증권사의 컨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권사의 실적, 그러니까 주가가 좀 열받는 경우도 있어요. 컨센만 이렇게 잡혀놨다가 컨센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주가가 빠그라진 거 보면 참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증권사 컨센 중요합니다. 컨센 대비 추정치 대비해서 컨센 대비해서도 35%. 그죠? 그러니까 수능 강사라고 보면 되죠. 증권사들은 그죠? 수능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야 이거 상위 한 5% 들겠는데 이성적이면 했는데 상위 한 3%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컨센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줬다. 자, 이러니까 선수들이 알아보죠. 제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기관이 알아보죠. 그죠? 최근 기관의 매수 동향입니다. 기관애들 계속 오늘 5만 주, 2만 주 실적 나오는 5만 주 사더니 계속 매수를 갑자기 들어오면 기관이 사던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슬슬 주가 신고가 랠리를 기대되는 직전 고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1선 타잖아요, 그죠? 곧 지난 이제 다음 주 보시면 한 24,000원, 25,000원 이상 주가가 가 있을 것으로 저는 일단은 확신합니다. 프로젝트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내 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억나시나요? 자, 실적은 일단은 뭐라 그랬어요? 트리거, 주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트리거라고 그랬죠. 방아쇠 역할을 해준다. 자, 그러면 여기 기폭제 뭐라 그랬어요? 주가가 5% 갈 걸로 10% 가게 하고 10% 갈 걸로 20% 가게 하고 20% 갈 걸로 상한가 만드는 기폭제 뭐예요? 업황. 누구여야 돼요? 지금 방산, 조선, 그죠? 또는 바이오라고 치면 뭐예요? 뭐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펩트론 같은 거, 그죠? 뭐 요쪽으로 붙던가요, 그죠? 바이오 쪽은.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선박용 조명 어디예요? 조선, 그죠? 조선입니다. 여기 요런 구간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형광등 배 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네, 선박용 특수 조명이 본업인 회사입니다. 자, 업황이 잘 되잖아요. 지금 조선업에 뭐 20년 만에 호황이 국내 증시에 찾아왔고, 지금 국내 증시에 누가 뭐라 해도 오늘도 랠리를 이어가는 쪽은 조선이었죠, 그죠? 수주액이 2021년, 2023년, 2024년, 2024년 계속 수주액이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아니에요. 수주액이에요. 지금 실적이 아니라 향후 반영될 실적이라는 겁니다. 수주액이니까요, 그죠? 계속적으로 선방용 배가 많이 팔리니 당연히 조명이 더 달리겠고요. 비싼 배가 팔리니 비싼 등을 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뭐지? 조선도 좋은데 방산도 한다고요? 지금 시장의 양대 산맥이 조선하고 방산인데 양수 겸장이죠, 그죠? 방산도 합니다. 방산의 통합 통신 체계라고요. 보시면 해군 함정에 수상함, 잠수함이나 육상기지에 설치되어 있는 직전 작전 수행에 필요한 음성, 문자, 테스트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네트워크 기반한 디지털 장비입니다. 자, 방산도 좋죠. 요새 그죠? K방산. 자,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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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업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산 수주액 추이도 증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일까요? 보너스 하나 더 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요? 친환경 수소 탱크용 압력 센서, 자동차 센서 분야에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그죠? 친환경 연료 분야의 압력 센서입니다. 지금 보시면 또 트럼프가 태양광 보조금 안 준다고 해서 태양광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그죠? 또 트럼프가 또 원전 서명한다고 해서 원전주들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죠? 우리나라 풍력 발전 뭐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죠. 해상 풍력 단지. 우리나라는 북쪽은 막혀 있지만 다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풍력주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요. 신재생에너지 중에 뭐만 안 갔어요? 수소만 안 갔어요. 물론 수소가 친환경 자원은 아직은 아닙니다. 수소 만드는데 이 휘발유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기름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약간 거리성은 괴리는 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마지막 남은 타자 수소. 어찌 됐든 간에 야구도 뭐 9번 타자 아무리 못 친다 그래도 8번 타자까지 끝나고 다시 1번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소 쪽으로도 뭐 갖다 붙이자면 이건 보너스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수주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것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뭐예요? 보통 사업부를 4-5개 가진 회사들은 한 3개 잘 되면 하나 안 되는 거 있어요. 꼭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자그마한 회사가 3개의 사업 분야의 이건 뭐라 그래요? 전사 실적 개선, 전사업부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차트를 보시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다. 여기 플러스 알파 뭐예요? 기폭제, 조선, 방산, 수소 여기까지 정말 버릴 거 하나 없는 소와 같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가총액도 작아요. 탄력적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장대양봉 제가 자랑할 것 같아요, 그죠? 꼭 내일 한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뭐 마감됐을지 모릅니다. 제가 방송 중에는 현황을 못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체크하셔서 프로젝트 꼭 참여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지난주에 저스템 같은 종목이죠. 기대도 안 했는데 좋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좋다. 자, 실적 보시면 자 300억 내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 확 줄었습니다. 30억. 반도체 소부장들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봤더니 34억 또 줄었네. 계속 회복을 못해. 그죠?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올해 1분기입니다. 1Q예요. 작년이 흑자 전환. 주식은 뭐예요? 우등상도 물론 좋아하지만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것도 좋지만 진보상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강력한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네 글자 기억하시라 그랬죠? 흑자 전환, 턴 어라운드, 그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올라가던 추세의 동력을 더 세게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만 주식은 방향을 바꿀 때 굉장히 크게 환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역시 뭐 19억이니까요. 이게 흑자 전환이 뭐 크게 막 우리가 여기에 고무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잡혀 있고요. 증권사에서 컨센이 나왔는데 올해 한 122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슬슬 컨센을 내주고 있습니다. 122억이면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실적이 한 4배 가까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주가가 근데 바닥이에요. 자, 1중, 2중, 3중, 바닥, 3바닥. 그죠? 대바닥이라 그러죠. 그죠? 3바닥을 형성해 있는 주가.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에서는 오늘 시초가에 다시 한번 좀 공략을 말씀 좀 드렸고요. 안 늦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21선 돌파, 21선 아직 밑에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반도체주입니다. 지난주에도 반도체 말씀 좀 드렸죠. 저스템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제 CXL 관련해서 지금 HBM 다음 격전지를 CXL로 보는 리포트나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HBM 가면 경쟁에서 좀 딸려요. 뭐 업황의 소식들도 그렇고 인재들도 그렇고 확실히 2년 3년 뭐 계속 엔비디아 보고 있지만 잘 라인이 잘 안 들어가죠. 수율도 잘 안 잡히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의 변화를 줘야죠, 그죠? 안 되는 쪽 가서 계속적으로 두들기지 말고 잘 되는 쪽으로 먼저 선점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프레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은 CXL로 트는 게 낫다. 좀 보여집니다.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준말입니다. CXL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인터페이스가 각자가 되는 이런 좀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CXL은 요거를 이렇게 통합해줘서 이렇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인터체인지를 계속 만들어줘. 우리나라가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인터체인지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어디 왔다 갔다 저기 부산 가는데 저기 뭐 대구 찍고 가지 않게 고속도로를 쫙 내주고 인터페이스 내주는 게 CXL 기술입니다. HBM은 뭐예요? 쌓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이건 있는 거를 길을 터주는 기술입니다. 칩 하나로요. 그죠? 그래서 이 CXL 기반해서 관련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이고 PCB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PCB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대단한 기술력을 필요하지 않는 기판 말 그대로 그냥 깔때기 플러스 판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이나 경쟁사들입니다. 대덕전자, 심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딱 아시다시피 아이고 여기는 진짜 별로잖아요. 그죠?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실적 기복도 크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기업이 독보적인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OP 마진율,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술력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명은 제가 가려놨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 전무후무한 뭐 스킵비아 삼성, 애플까지 밸류체인 구축, HBM2열, 뭐 소캠 신제품 개발 참여. 중요한 것은 올해 이익 폭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사에 키워드로 나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요 두 종목을 또 내일 오전에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이
화면 지난 봄 프로젝트의 수익률 그대로입니다. 1%도 빼지 않았고 1%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을 이전 또 우리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프로젝트. 제가 봤을 때는 5년 뭐 이런 건 좀 자극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선의 이 기회 호기를 놓친다면 아마 또 여러분들 2차 전지 또 이러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를 확실하게 새로운 계좌로 새로운 이 정부와 함께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위너 11 할게요. 마지막으로 화면 잘 보시고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주가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든 종목, 실적이 좋게 나올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수주액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신고가 랠리 이어갈 가능성 크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든 종목은 주가가 바닥을 다졌고 또 증권사에서 실적을 높게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넥스트 HBM으로 꼽히는 CXL 관련주인 만큼 모멘텀 역시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히든 종목인 만큼 오늘 방송 중에 종목명과 타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명과 매매 타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허니문 랠리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실적을 활용한 슬기로운 투자법 또다시 배워보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으로는 선박용 조명 관련주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께 장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